KBS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인 4색 오늘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 들어서 인생 멋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겠는데요. 4번 강의는 이렇습니다. 제1강은 나를 안아주기. 그리고 2번째는 차차차 합시다. 이게 뭘까요? 3번째는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 감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애프터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을 멋있게 사는 방법,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내 나이 안아주기.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먹는데 이 나이가 나를 품어주고 또 어떤 좋은 기운을 주고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에세이집인데요. 제목이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책이 나왔느냐 하면 한 5년 전의 일인데요. 어떤 시니어 신문에서 저한테 칼럼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나같이 젊은 나에게 시니어 신문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할까? 그때 제가 굉장히 젊었거든요.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 생각에 왜 나한테 써달라고 하지? 그러나 뭐 건강, 에이징, 또 뭐 심리학 이런 거 다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제 나이가 어느새 6학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칼럼의 글도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구나 하면서 책으로 묶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60이 되니까 뭐 그렇게 나쁜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좀 여유도 갖게 생겼고요. 큰 욕심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얼굴 보면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배우 제인 폰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나이를 이제 30살씩 끊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30까지는 제1막, 두 번째 제2막, 그리고 60 이후는 제3막 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30년 동안은 공부하고 준비하고 두 번째 2막에서는 막 활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비로소 60 이후의 3막에서는 정말 인생을 즐기는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지 않잖아요, 옛날만큼. 그리고 그렇게 큰 무슨 짐 같은 거 일을 한다거나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거나 이런 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인생 3막을 멋지게 펼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참 이 나이 드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거든요. 유엔에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7% 이상이다 이러면 고령으로 이제 진입한다고 그래서 고령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고령 사회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14세 이하 유소년들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졌고요. 전체 인구를 보면은 14%가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꽤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웃인 일본에서는 자그마치 20%가 그 65세 이상이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을 보니까 뭐 저출산도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출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이 고령화는 온 몸에 번진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 맞춰서 유엔은 새로운 연령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살부터 65세까지는 모두 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이에요. 여러분도 다 청년이시잖아요. 네, 아주 반가워하시네요. 65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80세까지 장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이 돼서나 이제 비로소 노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꽤 괜찮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나이 세는 재미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이신 분들은 57, 35. 아, 나는 35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67, 42, 42살이다. 그리고 이제 80 되신 분도 87, 56. 네, 56세처럼 사셔야 돼요. 이제 뭐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42세? 그때 정말 좋았어요. 제가 81년부터 92년까지 뉴스 앵커를 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거의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었는데 참 인생이란 알 수가 없어서 약간 노처녀이긴 하지만 그때 그 제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했고요. 이제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40이 넘어서 첫 아기를 낳았고요. 그러니까 42살에 저는 뭐 너무나 열정이 넘치고 관심도 많고 정말 건강하고 아기 엄마, 새색시 막 그럴 때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42살처럼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 때마다 걱정이 되세요? 부담이 되세요? 속이 상하세요? 아니면 그 나이가 주는 그때가 나를 위로하고 또 감싸 안아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저는 놀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마 독자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20, 30대 청년들이 이 책을 보고 반응을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대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나 또 한 살 먹었구나.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 비교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나이가 나를 안아주거나 혹시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바로 비교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저희 제자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잖아요. 이제 여기 여성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성은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여성은 아직 직장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는 있어요. 그럼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취업한 사람은 취업은 해서 좋긴 한데 나는 언제 사람 만나서 언제 연애하나 뭐 이런 거. 근데 이 친구는 남자친구 있으면 뭐해? 나는 아직 직업이 없잖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요. 한 7, 8년 지납니다. 한 친구는 벌써 이제 이렇게 조금 승진을 조금 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셨어요. 결혼하면 한 손이 묶인다. 네, 아기를 낳으면 두 손 다 묶인다.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아기 독박 육아 하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자기 친구 학교 다닐 때는 자기보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그 친구는 벌써 회사에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작 취업을 한 그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누구는 벌써 결혼해서 아기까지 있는데 나는 뭐야? 뭐 승진이 돼야 겨우 하나 올라가서 월급은 그게 그거고 이러면서 서로 비교를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나이가 든다고 그게 달라지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60 정도 됐다 하더라도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친구의 아들, 딸은 벌써 시집장가 가서 벌써 아기 낳아서 할머니 된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러시죠. 도대체 우리 집 애들은 뭐야? 무슨 캥거루 새끼들 같이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다고 이제 막 불편해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 우울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편하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할 건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나에게 주어진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 은퇴 연령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KBS 방송국에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은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로 하는 그 대화방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디로 놀러 갈까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 요즘은 저는 이제 그 교사하다가 은퇴해서 연금 받는 친구가 제일 부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막 어디 놀러 간다고 얘기하는 그 방송국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난 너무 부러워. 나는 이래야 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 돈 되는 일은 써주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써줄 때 잔말 말고 입 다물고 열심히 일해라. 맞아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현역에 있는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 부럽고 은퇴한 사람은 여전히 그래도 현역에 있는 사람이 부러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내 나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살면서 불편한 것은 버리는 겁니다. 잘 버리세요? 물론 이제 그 유형의 것들 말하자면 오래된 책이라던가 잘 안 맞는 잘 안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거 버려야 되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살 빠지면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물건들도 참 버려야 되겠지만 저는 살면서 불편한 것 버리기 중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무형의 것들 버리지 않으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나쁜 습관. 아직도 우리 여성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오래된 앙금 같은 감정, 후회, 미련, 원망, 또 불편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일생 참 힘들었다 하는 사람이 꼭 한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시어머니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 걔 누구 때문에 걔가 그냥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던가 뭐 이제 또 며느님 때문에 또 속상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누군가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왜 자기가 그렇게 불편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왜 늘 머릿속에 모시고 사는지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때 내가 25살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런 후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그때로서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고요. 그 덕분에 지금 내가 이렇게 그래도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참 활동을 하던 30살쯤 됐을 때 제가 멘토로 모셨던 한 60대 여성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인사처럼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안 바빠요. 그래서 네? 무슨 말인지 전 영문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안 바빠요. 이제는 가기 싫은 모임 안 가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지 않아요. 이제는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 모임에만 나가도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정도 나이 되면 그래도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그런 나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만나세요 많이. 그렇지만 나는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하나?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나에게 최우선순위야. 그러면
조금 바깥 일을 희생을 하더라도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과 만나고 배우자와 만나는 시간을 더 내드리는 것이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네, 뭐 나는 운동하는 시간이 최고야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셔도 되는데요. 어머나 누가 친구들이 운동하라 그런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그 운동이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데 살이 너무 쪄서 힘든데 그냥 줄넘기가 좋다 그래서 막 줄넘기 하잖아요. 무릎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또 물을 2리터 마시라 그래서 그냥 마시는데 사람마다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달라요. 나중에 또 그것이 또 탈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에 너무 귀 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자기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나는 정말 내 나이에 맞는 내 삶에 맞는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제를 생각하느라고 오늘 행복하지 못하시면 될까요?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네.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정말 지나간 어느 때 후회, 아, 그때 이것만 잘했었으면 오늘 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을 마음껏 행복하지 못한 것 이거는 좀 어리석을 것 같아요. 또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연금이 뭐뭐뭐뭐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 두 사람 노후의 생활은 어떻게 하며 뭘 먹고 사는지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돼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미래가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늘을 즐기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 지갑의 끈이 조금은 헐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써봐야 이제 얼마나 어디에 큰 돈을 쓰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자식도 다 컸겠다. 뭐 또 저희가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 먹느라고 많이 이만큼 썼다면 이제는 친구와 같이 아주 소소하고 소박한 걸로 둘이 나눠 먹을 수가 있는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지갑의 끈을 조금 넉넉히 한다 하더라도 그리 크게 어려워질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밌을 때 행복하시죠? 물론. 네. 그렇다고 뭐 친구들하고 계속 놀러 다닌다던가 뭐 경로당에 나가서 매일 뭐 고스톱을 친다든가 물론 그런 것도 재미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일만 반복이 된다면 그리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미는 있죠. 그런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네. 분명히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의미가 있어야 된대요. 네. 하루 종일 이제 수다를 떨고 이제 집에 가면 물론 스트레스가 다 풀려서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오늘 좀 너무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의미를 찾는 이야기를 나눴다면 모르지만 그런 점이 좀 이제 마음에 부담이 좀 남죠. 그래서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3번째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는 성장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기프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반찬 맛있게 만드시잖아요. 또 아이들 잘 키워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 또 청년들 이렇게 말하면 내 아이 같아서 좋은 조언도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서도 이제 그 또래끼리만 이렇게 모이시는 것보다는요. 좀 세대 간에 어울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젊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서 그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얻었던 그런 지혜,
또 성경적인 지혜, 또 신앙으로 버텨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서로 나눈다 보면 정말 얼마나 재미있으시겠어요.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또 그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제를 생각하느라고 오늘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멋지게 사는 방법.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이가 나를 안아주는 것,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날들 생각해 보시면 뭐 10대, 20대 굉장히 빛나는 나이였잖아요. 그때 생각도 하시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미래가 불분명하고 또 취업이 쉽지가 않고 그런 젊은이들이지만 20대 굉장히 빛나는 나이거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의 크기보다는 지금 빛나고 이렇게 열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게 지나가는 이 시간이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힘든 기간들은 땅굴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터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뭐 짧은 터널도 있고 긴 터널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터널을 지난 다음에는 그 밝은 빛이 비치거든요. 만약에 땅굴을 지나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터널을 지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이제 이것만 끝나면 밝은 빛이 비칠 수가 있어. 이런 거를 젊은이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조언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나를 안아주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차차차. 제가 뭐 라틴 댄스를 할지도 모르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겠는데요. 차차차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세 번째 시간은 감사하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후, 말하자면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